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김정환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효성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장윤선 기자가 조금 늦으시는데 도착하시면 저희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 것은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구속영장 심사가 어제 오후부터 진행이 됐고 빠르면 어젯밤 또 늦어도 오늘 새벽 사이에는 결론 날 거다라고 했는데 자정 조금 넘은 시간에 이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이 된 거죠. 통일교 청탁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구속 된다 안 된다 98% 이런 걸 제가 얘기했어요. 98%. 예, 2%는 뭐였나요? 네. 그러면 2% 네. 이상한 판사. 이상한 판사. 그러나 그럴 리는 없었다. 없다. 예.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장윤선 기자 오셨으니까 인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랜서를 했다 엄청 혼났네 내가. 네? 프리랜서라고 했다가 프리랜서 사장님이시죠. 대표님이신데. 취재 편의점 네. 장윤선 기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속사가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예. 자, 권성동 사이 의원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했던 얘기들 좀 보자면 특검의 주장, 이 정치를 해보지 않은 검사들의 속 좁은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실제로 정치는 그렇지 않다. 부실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이 이해가 얽혀 있다. 과거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심사받으러 들어갔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왜 한마디씩 들어보죠. 98%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유죄 때려도 될 정도로 증거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작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이게 뇌물죄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범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매우 크고 예. 시작일 뿐인 것 같아요. 음흠. 왜 그 돈을 받게 됐냐는 더 조사해야 될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택배기사한테 전화를 걸질 않나 잘못 걸어가지고 증거인멸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속을 안 시키면 차라리 사법개혁에 아마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되는데 저는 SNS가 더 좀 어떻게 좀 추해 보인다고 하나요? 이게 논리도 왜냐면 별로 없고 발부가 네. 되고 나서 SNS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될 줄 알았나 봐요. 예. 그래서 미리 써놓고 버튼 딱 눌러가지고 게시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거 뺏겼을 거니까 미리 썼던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예상을 했던 것 같고 별로 와닿는 부분이 아마 지지자들도 별로 야 이게 뭐 와닿나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한 줄- 와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따따 와닿아야 되거든요. 약간 와닿아야 되는데 뭐야 이게 뭐가 와닿아 이게 정치 탄압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요. 한 줄 예. 한 줄이 다 반박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다 말도 안 되는 보면.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추해요. 지지자분들 이미 그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비 내리는 거 보고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강릉의 담비가 강릉의 그렇습니다. 담비가 내려요. 내렸다. 네. 팩트만. 네. 자, 이게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뭐 취재진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답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하고 내가 아파서. 이게 결국은 세 차례나 안 나왔던 부분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 될 텐데 출석 이후에 뭐 조사 과정에서 또 어떤 내용들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권성동 의원 국회에서 체포동의 그 요구서 내용에 보면 말이죠. 피의자 이 권성동 의원은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종교단체와 서로 이해관계를 충족하자 거래를 했고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썼다.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종교단체라고 했지만 따지자면 한학자 혹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돈이 전달이 됐고 그 돈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 따져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청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청탁은 또 어떻게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 통해서 봤던 내용 말고 더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무지무지요. 무지무지. 권성동에 이제 본인이 다 집을 쓰느냐. 근데 구속이 되면
처음 구속이잖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죠. 남 구속은 많이 시켜봐도 사실 특검제도 안에서 현역 의원 구속된 게 처음이죠. 아니 본인 예. 평생 지금 처음입니다. 권성동 의원 개인에게는 상당히 그렇고. 위축될 거예요 처음에. 어. 그리고 좀 약간은 현실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요 때를 잘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못 넘어가잖아요.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권성동 의원. 내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내가 해먹었나? 다 줬는데 저놈들도 아는데라고 해버리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성적일 때 그 SNS를 남겨둔 것 저도 같아요. 또 그렇게 첫 번째 생각하더라고요. 딱 그 줄 보면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내가 끝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자백일 뿐만 아니라 모두들 준비해야 되고 나 혼자 죽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한 어떤 메시지였겠죠. 그쵸. 이번 구속은 첫 신호탄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의힘이 결집을 요청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김건희면 김건희, 윤석열이면 윤석열 할 수 있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곤란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조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치 투쟁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런 정치 탄압을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던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미리 써놓고 보좌관한테 이제 그 버튼키를 누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일단 권성동 구속이라는 게 정치 탄압의 어떤 표징이나 상징처럼 만들어 놓고 21일 날 동대구역에서 그 장외투쟁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인지 그거 한 번으로 끝날지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뭐 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 포인트로 그렇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보인다. 동력을 못 받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취재하는 지역 기자들조차도 지금 대구 여론은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요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지역 기자는 저한테 취재편의점 같은 매체가 지금이야말로 대구에 와서 현장 취재를 해야 될 때다. 대구 여론이 어떤지. 대구 최고 전문가가 바로 옆에 계신데요. 대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예, 얘기 좀 저는 해주세요. 그 정도는 못 느끼고 있어요. 내가 수도권에 있어서 그래. 저희 지금. 친척들은 네. 저는 다 수도권.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현실적이다. 지역 굳이 기자는 말씀 잘 못 저한테 와서.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TK는 뭐 무슨 소리고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취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국민의힘에 대하여. 저도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정치 탄압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말살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거나 다 갖다 이게 붙여요. 국민들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어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장외투쟁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싸우기에는 본인들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 계엄 당시에 이제 표결 방해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뭐 개입돼 있는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체포 저지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 앞에 40몇 명이 또 달려가기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취재하면 예. 상당히 쫄아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렇다면 다음에 그 지금 걸려있는 11월에 그 패스트트랙 2019년에 있었던 그 재판의 선고 공판 기일도 이미 잡혀 있잖아요. 언제 하세월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잡아버리잖아요. 11월 20일로 잡혔어요. 예, 그러니까 선고가 나오고 그리고 뭐 항소심 대법 가는데 어느 정도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원하는데 빨리 해줘요. 그렇게 빨리 하기 원하니까. 빠르게 처리하면 경우에 따라서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얽혀 있는 현역 의원들이 그렇죠.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개인의 문제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장외투쟁은 하고 세게 나가긴 하지만 속으로는 이러다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댓글에 햇살님이 박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대구에서 이런 분이 나오셨나요?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경북입니다. 예, 이분은 뭐 대구 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캐릭터가 나왔을까? 그 정도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까? 예. 사랑해요 코리아. 왜요? 이게 왜요? 한국 좋아요. 대한민국 너무 진짜 좋아요.
희대의 인물이 지금 저희 맞아요. 함께하고 좋은 계십니다. 예. 진짜 뭔 말 던져도 다 방송이 되죠. 그러게, 너무 좋네요.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에게 이 얘기 한번 물어보죠. 그 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관련해서 이제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 그 과정에 국민의힘은 다 퇴장하고 표결은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막말이 등장한 부분이 이제 곽규택 의원이 그 박지원 의원의 발언 중에 박지원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현역 지금 법원장, 지방 법원. 법원장이니까 네. 남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 아니냐라는 그 말을 하는 중에 사모님 뭐 하세요? 뭐 이런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어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론은 여기까지만 보던데 그 뒤에 사실은 곽규택 의원의 태도가 더 문제였다고 저는 맞아요.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예, 그-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예. 벌떼같이 들고 인간이 되라는 일어나는 거죠. 거죠. 예. 네. 저는 그 사실 곽균택 의원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곽규택 의원요? 아니 저기 인가이드라가 한 박균택. 박균택 그렇죠. 예. 박균택 의원. 헷갈렸습니다. 예. 박균택. 박균택 곽균택 말고 박균택. 민주당 예. 박균택 의원이 예. 바로 곽규택 예. 인간이 먼저 돼 예. 이렇게 호통을 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 한 번도 그렇게 거친 언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예, 그분이 굉장히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그 검사 출신으로서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아니 민주당 오히려, 지지자들한테 예. 수박 뭐 이런 비판을 듣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라고 하고 뭐 서영교 의원이 곽규택 오늘 실수 세게 큰 거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과정에 보면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 박지원 의원이 그 사별하신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걸 7년 모를 리 정도 없고 됐죠. 예. 알면서도 일종의 이제 뭐라고 했나 긁으려고 야.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거다. 그런데 비단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사 그렇게 매번 회의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고요. 심지어 어제 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최혁진 의원, 향해서는 야 막 이렇게까지도 예, 했어요. 그러니까 반말 고성 이런 걸 무슨 기본 장착하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예. 거기서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한 지금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딴지를 놓고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뭔가 대거리를 하는 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 모양새에 심취하다 보니 사실 뭐 실수일 수도 있죠. 순간 깜빡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다 보니 돌아가신 걸 깜빡해서 잘못을 했으면 바로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캐릭터에 심취해서 수습을 못하는 상태. 그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장면들을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고 뭐 뒷부분에 가서 사과를 했다. 그래서 네. 박지원 의원이 악수를 받아줬다까지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저는 박지원 의원의 표정을 봤거든요. 그 8순이 넘은 그 뭐 원로 정치인이 그리고 또 부인에 대해서 워낙 각별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책도 쓰시고 그리고 뭐 수많은 매체에 노출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인데도 현장에서 그런 일을 순간적으로 당하는 느낌이 어떠셨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리 재속감이다라는 얘기를 또 현장에서 바로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 막말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신상을 건드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9일이었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했던 그 말,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뭐 수거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해석을 해 보자면 그러니까 내란이 성공하여 이재명, 정청래 등이 죽어라. 수거되어서 네. 사살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제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본인,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다음 날 또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비난하고 욕설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윤리위 해부되어야 된다. 전형적인 물타기. 그리고 본회의 발언 중에 그 정도 샤우팅은 늘 있었던 일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어요.
그 저는요. 그러니까 샤우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샤우팅을 통해서 했던 말이 문제인 그게 거잖아요. 문제죠. 내용이. 네. 그게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뭔가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가크도 그렇고 성원석도 그렇고 이게 좀 전에 역할놀이 같은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보여줘서 내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가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메시지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두 인간이라고 표현할게요. 특히 송원석도 마찬가지고 곽규택도 그렇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 말종 같은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하는 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돼버리니까 앞으로도 더 문제입니다. 곽규택도 그렇고 송원석도 그렇고 저는 회복 불가능해요. 쇼하러 왔다가 쇼하고 말아야 되는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들의 본질이 된다는 거죠. 매우 나쁜 거죠. 예.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려는 행동 그렇게 지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라는 게 사실 본질적으로 명분과 세력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위해서 결국 말로써 그 자기 세력들을 규합하고 자기 세력이 아닌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계속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의회 정치가 시작된 이제 그 영국에 보면 상징적으로 상원에 이렇게 테이블이 거리가 있는데 네. 그게 창이 닿지 않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상대방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을.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창 다 내려놓고 우리는 말로 품격 있는 말로 서로 대화하고 설득한다. 이게 의회 정치의 어떤 본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정말 정말 의회 정치 틀어놓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예.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품격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정치인들이 가장 자신들의 우월감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는 저렇게 싸구려가 아니야. 우리는 품격이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요. 고급스러워라고 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언행들이나 태도나 이런 거를 볼 때 진짜 품격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이튿날 한 얘기가 더 심각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한두 명이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대체로 전반적인 국민의힘 기류는 그냥 그렇게 절반의 국민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에 동의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들은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고 했나? 결국 끝내 서울을 완전히 광주처럼 80년 광주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네. 그런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소리를 치질 않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문제가 막 일파만파 커지는데 어디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라거나 하면 이거는 수습해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토록 주장하는 협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안 까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협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최소한의 금도로서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그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마땅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우리 당이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생각도 못하도록 앞으로 여당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이 됐네. 이제 정말 저 사람들 제대로 할 것 같이 반성하니까 힘을 보태줍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윤어게인 하고 이런 무슨 막말을 해대니 어떻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저는 내년 지방선거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